자, 이번에는 은장 앨범을 실제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려는 상품을 클릭하시고 편집하려는 반과 원화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신규 편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 창이 나오실 텐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만들기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위쪽에 편집기를 열어달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편집기를 처음 실행하시는 분들은 화면 위쪽에 보이는 편집기 다운로드를 눌러서 편집기를 먼저 설치해 주세요. 자, 그럼 편집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편집기를 처음 실행하실 때에는 작업에 필요한 리소스나 파일들을 다운받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두 번째 작업하실 때부터는 편집기를 실행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실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편집기가 실행이 되면 오래 사용하실 템플릿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화면 오른쪽 밑에 보이시는 디자인 전체 변경이라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올해 새로 추가된 템플릿 이외에도 기존에 있던 다양한 템플릿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템플릿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에 보이시는 디자인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방금 선택하신 템플릿으로 상품이 변경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일부분만 변경해 주고 싶으실 때에는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디자인 버튼을 누르셔서 원하시는 디자인의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원하시는 디자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화면에 직접 드래그를 하시거나 마지막으로 디자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에 보이시는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되시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옆에 보이시는 전체 적용을 누르시면 현재 선택된 디자인으로 모든 템플릿이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아래에 보이시는 디자인 전체 변경에 다시 들어가셔서 처음 선택했던 템플릿으로 다시 디자인을 변경해 주세요. 자, 이제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템플릿을 모두 변경하셨으면 이번에는 실제로 사진을 넣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사진 버튼을 누르시면 항목이 여러 개 보이실 텐데요. 내 컴퓨터는 실제로 제가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사진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고, 웹폴더는 이전에 원화별 사진 분류 후 사진 저장하기 기능에서 미리 저장했던 사진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내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리스트 위를 보시면 사진 순서를 파일명, 촬영일, 촬영일 그룹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잠깐 설명드리자면 파일명은 글자 그대로 파일 이름 순서대로 사진을 정리해주는 기능이고, 촬영일 역시 촬영일 순서대로 사진을 정리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촬영일 그룹인데요. 촬영한 날짜에 맞게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날짜별로 사진이 묶여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셨을 경우 화면 날짜에 5월 5일이라는 날짜로 어린이날 행사 때 찍었던 사진이 그룹으로 묶여서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위치로 가셔서 필요한 만큼 원하시는 사진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화면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진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요. 혹시 사진의 위치를 바꾸고 싶으실 때에는 위치를 바꾸고 싶은 사진을 클릭하셔서 사진을 바꾸고 싶은 위치로 드래그 하시면 사진이 자동으로 바뀌시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사진 틀에 있는 사진을 옮기시다가 사진 틀이 아닌 사진 틀 밖으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진이 사진틀 밖으로 나온 게 보이실 건데요. 그럴 때에는 사진을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사진틀 안으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사진을 넣어 보겠습니다. 사진의 용량이 크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지 크기를 변환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아래에 보이시는 변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진이 자동적으로 크기가 변환되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진에 따라서는 사진의 위치나 크기를 조정하실 필요가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여백 발생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온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 이유는 화면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진틀에 여백이 발생했으니 그 여백을 채워달라는 뜻인데요. 그럴 때에는 사진의 위치를 조정해 주시거나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진의 크기를 키워서 여백을 없애주시면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사라진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을 보시면 사진 아래에 모든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원화 이름을 등록하시는 것을 깜빡하시고 그대로 저장 후 닫기를 눌러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홍길동이라 적힌 글상자가 붉은색의 굵은 테두리로 바뀌면서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제가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몇 명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장 후 닫기를 눌러보시면 그 다음에 있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적힌 글상자가 붉은색의 굵은 테두리로 바뀌신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이름을 전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이름을 직접 입력하시다 보면 오타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AS를 신청하실 때에도 이 페이지를 가장 많이 신청해 주시기 때문에 작업을 다 하신 뒤에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시다 보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질 저하라는 경고 메시지가 보이실 경우가 있는데요. 화질 저하의 경우에는 여백 발생과 달리 인쇄는 가능하지만 화질이 낮아서 사진이 일부분 깨지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사진을 바꿔주시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힘드실 경우에는 사진틀의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페이지에 사진을 넣으시면 기존에 있는 템플릿을 활용한 앨범 편집은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디자인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디자인 밑에 사진틀, 배경, 글상자, 아이콘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사진틀은 글자 그대로 사진을 넣는 틀을 말하고 글상자는 글을 입력하는 상자, 아이콘은 저희가 미리 등록해 놓은 다양한 형태의 아이콘으로 앨범을 꾸밀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그럼 먼저 기존에 있던 사진틀을 다른 사진틀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형태의 사진틀을 고르신 다음에 아래의 리스트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틀을 골라 화면으로 드래그해서 기존에 있던 사진틀 위에 놓아주세요. 그러면 사진틀이 변경된 게 보이실 겁니다. 사진틀을 추가하실 때에는 추가하고 싶으신 사진틀을 선택하셔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화면으로 드래그 하셔서 사진이 없는 빈 공간에 넣으시면 사진틀이 추가된 것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사진틀을 드래그 하실 때 실수로 기존에 있는 사진틀 위에 놓으시게 되면 사진틀이 바뀌는데요. 그럴 때에는 화면 위에 보이시는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에 있던 사진틀로 되돌릴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진틀을 삭제해 주실 때에는 사진틀을 선택한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삭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진이 들어간 사진틀을 선택해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렌지색 네모난 테두리가 보이실 텐데요. 각 변에 있는 동그라미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시면
대각선 형태의 화살표 모양으로 마우스 커서가 바뀐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사진틀이 비율에 맞게 크기가 조절이 되고, Shift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비율에 상관없이 사진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진틀을 기울이고 싶으실 때에는 사진틀 위에 보이시는 점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보시면 회전하는 화살표 모양으로 마우스 커서가 바뀌신 것이 보이실 텐데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좌우로 기울여 보시면 원하시는 만큼 사진틀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틀 안에 사진을 선택하실 때에는 마우스 커서를 사진 위에 두고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 사진틀과 달리 파란색 테두리의 네모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렸듯이 원하시는 대로 사진의 위치나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사진틀과 마찬가지로 위에 보이시는 붉은 점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신 뒤에 원하시는 대로 기울기를 조절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사진틀과 한 가지 다른 점은 사진틀은 비율과 상관없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이 가능했지만 사진은 Shift 키를 누르지 않아도 무조건 비율에 맞게 확대 축소가 가능하오니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글상자 역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원하시는 글상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화면에 드래그를 하시면 되시는데요. 여기에 글을 넣어주세요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문구를 넣으신 다음에 사진틀처럼 크기와 기울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은 글상자 아래에 오렌지색의 자그마한 원이 보이실 건데요. 마우스 커서로 이 원을 눌러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글상자 끝을 조절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아이콘 역시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종류의 카테고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추가하고 싶은 아이콘을 추가하셔서 크기와 기울기를 조절해 주면 됩니다. 편집기 기능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신 분은 심화편을 참조해 주세요. 원하시는 대로 앨범 편집을 마치셨으면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저장 후 닫기를 눌러서 지금껏 작업한 내용을 저장해 주세요. 그러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문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뜨는데요. 가끔씩 저장 후 닫기가 아니라 그 위에 보이시는 X 버튼을 누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껏 작업한 내용이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 후 닫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0이었던 진행률이 100으로 바뀌신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작업을 다 하고 저장 후 닫기를 눌렀는데 진행률이 0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편집키를 한 번 더 실행하셔서 한 번 더 저장 후 닫기를 누르시면 진행률이 100으로 바뀌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에 따라서는 일반형이 아니라 졸업형 상품을 편집하실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졸업형 편집키를 실행해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반형과 다른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은 이미지에 적힌 것처럼 실제로 편집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 선생님께서는 이 이미지가 없는 다음 페이지부터 앨범 편집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